30살이고요. 나이는 53세고요. 네, 사는 곳은 그 토론토 북쪽의 작은 도시에 삽니다. 네. 그리고 그 하는 일은 지금 그 시청에서 IT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. 예. 이민 온 지는 지금 2006년이었으니까 28년 정도 됐네요. 네. 그 캐나다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1990년대 초반쯤에 한국에서 이제 여행 자유화되고 배낭여행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학연수도 그때부터 붐이 일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제 세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얘기거든요. 지금도 어학연수 많이 오시고 하시지만 젊은 분들 그때 이제 제가 영문과 출신이라 어학연수를 많이 갔었어요. 그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아니면 호주로 여수를 많이 갔었는데 그때 다행히 부모님께서 좀 지원을 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한 1년 정도 어학연수 할 기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한 6개월 정도, 뉴욕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때 굉장히 재밌었죠.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이제 어학 공부한다라는 게 사실은 친구들이랑 뭐 외국인 친구들이랑 언어 영어로 대화하고 뭐 수업 듣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어디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이런 생활이었으니까 되게 즐겁고 이제 재밌게 놀았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사회도 보게 되잖아요.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사회인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한국에서 여생을 다 보내야 될 필요는 없겠구나. 그런 게 그때 딱 느낀 거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만약에 한국에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? 다른 데서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다. 라고 하면 나는 한국을 떠날 수 있겠다.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민을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.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, 그러니까 3, 4학년 시기에 이제 이민을 거의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IT 쪽에 공부도 하게 되고 이민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잖아요. 한 5, 6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불편했던 게 일단은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너무 없어요. 한국은. 지금은 조금 한국도 나아졌다고들 말씀들 얘기를 들었는데요. 그때만 해도 한 8시, 9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8시, 9시까지 일하는 게 되게 기본이었고 특히나 제가 이제 사회 처음 들어가는 뭐 신입 회사원 이런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시 됐었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좀 나이 드신 뭐 고참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들. 그래서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일단 없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에요. 그래서 뭐 이제 뭐 회식 같은 것도 솔직히 또 다 하나의 예인데 회식도 가기가 너무 싫은데 따라가야 돼요. 그리고 그게 회사 일의 일부라고 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다녔던 회사가 약간 공기업 같은 회사였어요. 그래서 그런 이전에 그 공기업화 되기 전에 정부 기관이었던 회사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권위적인 좀 문화도 많이 남아 있었고 그런 게 남아 있어서 또 회식 문화도 있고 거의 일주일에 많이 갈 때는 뭐 한 6, 7번씩 회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밤 11시, 12시까지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또 그렇게 하는 와중에 또 이제 제 와이프는 또 이제 집 빨리 안 들어오면 난리가 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성격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었고 저는 가기도 싫은데 가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또 회식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모든 뭐 어떤 정치적인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커넥션이라던가 줄타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저는 전혀 그런 정치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.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거기서 좀 또 소외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줄 타고 승진하는 게 보이잖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너무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런 회사 문화랑 그런 것도 안 맞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짧게 얘기하면 부동산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 한국 사람들. 그러니까
그리고 주식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어떤 사회 전반적인 그 각자 도생의 문화랑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을 때는 자기가 살아남을 거를 각자 알아서 챙겨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노후나 아니면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부동산, 자기가 할 수 있는 거,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아니면 뭐 주식 이런 거겠죠. 아니면 요즘 코인 이런 거겠죠. 뭐 그런 게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을 때는 그렇게 저는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한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사회적인 안전망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펜션, 요즘은 펜션도 좀 뭐 나온다고는 하지만,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 조건들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캐나다로 와서 사는 게 더 행복하겠다라는 결론이었고요.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단 와이프의 뭐그 상의하고 또 이제 결정을 했어야 됐고, 또 부모님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좀 이제 죄송스러웠던 게, 저는 내 라이프라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만 부모님은 다 키워놨는데 어디 다른 나라서 자식이 다른 나라 산다 그러면 부모 일단 마음도 안 좋으시고 노후의 케어도 제가 뭐잘 못해드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죄송하고 그랬는데, 하지만 또 이제 나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렸죠. 뭐 이제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.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그렇게 해서 저는 이민을 오게 됐던 것 같아요. 네. 네. 사실은 저는 이민에 관한 얘기니까 제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, 그 캐나다에 처음 온 거는 2004년이었어요. 왜냐면 저는 이제 이민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답사를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민 오기 전에 그 허가가 나왔을 때, 퍼머넌트 레지던스가 이제 허가가 나왔을 때 우리 가기 전에 최소한 한번 답사를 한번 해보자. 그래서 그때 2004년도에 와서 토론토 쭉 한번 둘러봤어요. 그러니까 도시 분위기도 좀 보고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와서 어떻게 했냐면, 지하철을 이제 그때도 핀치에서 타고 다음 역에서 핀치에서 내려서 다음 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동네 한 바퀴 걸어보고, 그 다음에 셰퍼드에서 내려가지고 그 동네 한 바퀴 걸어보고,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다운타운까지 한 번 다 내려서 걸어봤던 기억이 나. 동네 다 보려고. 그리고 뭐 그 그린 라인도 이스트 웨스트 그린 라인도 타고 이제 한 번씩 동네 다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뭐 첫 느낌 어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한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 오기 전에 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, 그 뭐 어떤 나라인지 뭐 그리고 일하는 건 어떤지, 여기 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는 분위기는 어떻고 또 사회복지는 어떤지, 또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. 그리고 또 메디컬 시스템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, 그리고 노후에 연금 같은 거는 어떻게 해주는지, 그런 거를 공부를 좀 미리 한 편이라 네, 뭐 이렇게 새롭지는 않았어요. 와서 보고 하는 게 그냥 분위기를 와서 그냥 좀 보고 싶었던 거죠. 네. 1세대로서 고충이라 그냥 저는 다른 분들하고 다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, 저는 그래도 나름 조금 그 랜딩이 좀 수월했던 편인 것 같기는 해요. 왜냐면 그 준비를 조금,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민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조금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그게 저는 준비를 조금 해온 편이거든요. 다른 뭐 분들도 물론 준비도 해오시고 하시겠지만, 저는 여기 와서 어떤 직종을 하면 제일 직업을 구하기가 직장 구하기가 수월할까라는 그런 리서치부터 좀 시작을 했었어요. 대학교 다닐 때 찾아보니까 IT 쪽이 제일 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뭐 아니면 뭐 간호사 쪽도 그렇고,
있고 아니면 뭐 기술 쪽 아무튼 여기서 이게 크게 좀 하이 레벨을 말씀을 드리면 한 이민자로서 찾을 수 있는 직업은 좀 기술직들이 주로 위주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우리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또 이민 1세대로서의 장벽이라고 하면 또 이제 여기서 나고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 문화 다른 문화에서 자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 조금 다른 그 문화적인 이질감 같은 것도 좀 있거든요. 물론 언어가 좀 통한다고 해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어떤 나고 자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기술직들이 좀 편한 것 같다는 이런 뭐 정보는 있었고요.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그냥 IT 쪽으로 선택을 해서 그 이제 한국에서부터 준비를 좀 했어요. 그러니까 IT 경력이 좀 있어야 여기서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IT 쪽으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과 쪽 졸업했었는데 문과 졸업하고 IT를 하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뭐 좀 인텐시브한 뭐 이렇게 프로그램 컴퓨터 랭귀지 같은 거 프로그래밍 가르쳐 주는 코스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 듣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직업 IT 쪽에서 이제 직업 시작해가지고 뭐 네네 경력 좀 쌓고 그다음 한 4년 정도 직장 다닌 것 같아요. 4년 한 5, 6년 다녔나 보다. 네 이렇게 다니고 여기 와서 직장을 구하는데 이렇게 코앞부터 시작했고요. 그래서 코앞 그러니까 이민자들 가는 코앞 있죠. 대학생들 가는 코앞 말고 이민자들 가는 코앞 가서 이렇게 레주메 쓰고 이런 거 그리고 또 비즈니스 잉글리시 같은 것도 조금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그 직장을 코앞 이제 한 3개월 정도 무그룹으로 일하면서 대신 무급인 대신 캐네디언 익스피리언스를 쌓을 수 있는 이런 직장들을 연결을 시켜줘요. 그래서 거기서 연결시켜주는 직장에 가서 코앞 한 3개월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3개월 마쳤으니까 이제 됐다 그러고 이제 그만 가라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뭐 쉬는 김에 우리 뭐 쿠바 우리 베케이션이나 갈까? 올링크십으로 쿠바 가서 이제 가서 거기서 놀고 있는데 이메일이 왔더라고요. 뭐 이렇게 컨트랙으로 일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장을 구했었는데 그게 그래도 나름은 소프트한 랜딩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다른 분들은 많이 직장 구하느라고 굉장히 스트럭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뭐 1년, 2년 직업 없이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시장이 잘 안 구해져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학교 다니고 나면 좀 더 이제 수월해지니까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 이제 수월하게 첫 직장을 구한 편이었죠.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다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장으로 이제 좀뭐 급여나 아니 포지션 같은 거 좀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었고요. 첫 직장은 그렇게 이제 좀 수월하게 랜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니면서 조금 언어적인 장벽이랑 여러 가지 때문에 레이오프를 한 2번 정도 당했죠. 네,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민자로서는 오래 살았지만 여기가 가끔 살다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. 여기서 이제 사는 게 뭐 여기서 살면서 시민권도 받고 이제 캐나다 시민이 된 거죠. 그리고 뭐 오래 살면서 생활도 많이 익숙해지고 크게 불편한 거 없고 그리고 뭐 이제 오래 직장 생활하면서 급여도 많이 좀 이제 오르고 그리고 뭐 와이프도 같이 더블 인컴으로 하면서 뭐 벌고 하니까 뭐 그런 면에서 어려움은 없지만 가끔 이렇게 이 나라에서 사는 게 내 나라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죠. 지금은 이제 오래 살아서 여기가 더 익숙하고 한국에 가면 오히려 조금 내 나라 같지는 않아요.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처음에 여기서 2006년 이사 와서 이민 와서 한 6년 정도 살다가 2012년도에 처음에 한국에 갔어요.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한
한국에서 나고 자랐잖아요. 한 30년 이상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살다가 여기 와서 고작 6년 살고 간 건데 그동안에 여기 생활이 좀 너무 익숙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되게 놀랐던 게 사람이 어디 가나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. 어느 거리에 가도 많고 어느 골목에 가도 많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되게 조용하고 뭐 그런데 또 네온사인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들었어요. 캐나다에서는 또 그 다운타운에도 그래서 네온사인이라는 게 별로 없는데 번쩍번쩍하고 이러는 게 그런데 한국에 가니까 뭐 여기 좀 사람들 많은데 가면 네온사인이 특히 이제 저면이들 많이 가는 강남이나 뭐 홍대나 여기저기 뭐 명동도 그렇고 그런데 가면 네온사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와 갑자기 거기 가서 제가 어디 진짜 시골에 있다 서울 온 사람 같은 뭐 시골뜨기 같은 이런 느낌이 갑자기 들었던 그래서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래서 가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제 여기서 나고 자라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으니까 친척들, 친구들, 친한 친구들 다 한국에 있으니까 특히 어릴 때 친구들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리울 때도 있죠.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제 대학교 친구들 산행 간다고 카톡방이 있어서 얘기는 하고 하는데 뭐그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산행 간다고 그래서 가고 뭐 사진도 막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부럽죠. 이게 지금은 여기서도 물론 산행하고 그렇지만 어릴 때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살면서 나이 들어서 사귄 친구분들은 또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릴 때 친구랑 똑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차이는 조금 있는 그런 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릴 때 추억 같은 게 그런 게 되게 그리울 때가 있고요.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살다가 이제 역이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. 근데 저는 다행히도 여기서 사는 게 만족스럽고요. 행복하게 살고 있고, 예, 예, 뭐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. 일단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는 게 좋고요, 행복하고 좋아요. 네, 네,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지금 간다 그러, 한국으로 지금 제가 젊은 나이에 한국인이다.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이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더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요즘에 또 한국 상황이 정치적이라 여러 가지로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. 요즘은 뭐 많이들 나가시는 것 같던데요. 심지어는 뭐 저 때는 뭐 미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영어권 나라들 이민 가는 거는. 근데 요즘은 아주 또 이제 언어를 보면 영어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또 뭐 다른 외국어도 잘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뭐 이제 뭐 심지어는 어디 뭐 유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민은 아니면 정말 세계에서 제일 복지가 좋다고 하는 북유럽으로 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와 정말 다르고 요즘 저는 또 다르구나 우리 때랑 또 다르구나. 예, 저는 만약에 지금 결정한다고 해도 주저없이 이민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꿈꾸는 여기서의 삶은요. 일단은 저는 여기민을 할 생각은 없고요.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민을 오고 나서 부모님도 제가 초청을 해서 이민을 여기로 오셨어요. 제 부모님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족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도 이쪽으로 왔어요. 그래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. 저쪽에 패밀리들은 다 여기 와서 살고 있고요. 제 와이프 쪽에 이제 가족들도 아직 한국에 계시죠. 왜냐면 이제 그쪽은 거기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셨으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저의 드림 라이프는 뭐냐면 여기가 캐나다가 좀 추워요. 그리고 또 이제 토론토도 좀 춥고요. 그래서 만약에 은퇴를 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여름에는 토론토에서 살고요. 겨울에는 플로리다나 아니면 다른 뭐 멕시코나 이런 데로 가서 좀 따뜻하게 겨울 나고 여기로 돌아오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제 드림 라이프인데요. 그렇게 실제로 많이들 하고 계세요.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,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캐네디언들이 많이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.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요.
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뭐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.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사귄 친구들도 많고 좋은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. 지금은 그러니까 뭐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혹시 뭐 지금의 젊은이들 1.5세나 2세대나 조언 같은 걸 하는 건 꼰대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조언 같은 걸 하고 싶진 않고요. 그냥 뭐 각자 행복하게 자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자기가 제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. 네. 한국에서 저 공부하고 이런 요즘 보면 진짜 한국에서는 그 학력, 대학교를 어디 가느냐가 너무 많이 인생을 좌우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전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면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도 너무 많고 공부도 너무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파묻혀서 사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공부하는 애들은 그렇게 공부 잘 많이 안 하거든요. 중고등학교 때 더더군다나. 아,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대학교 가서 놀지만 뭐 아니면 취업 공부하거나 여기서는 그냥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잘 놀고 재밌게 놀고 대학교 가서 되게 오히려 공부 더 많이 하고 뭐 대학교 제대로 졸업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애들이 더 행복한 것 같은데 오버롤 네 한국에서는 뭐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자살률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청소년 자살률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얘기가 두서없이 갔네요. 네. 근데 여기 애들은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, 나름. 네, 네, 네. 뭐 그래서 저는 딱히 해줄 얘기는 없습니다.